지금부터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의 삭제 및 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최현숙 의원, 김희섭 의원, 최진태 의원, 김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배광호 의원, 박영숙 의원, 김중근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최현숙 의원, 김희섭 의원, 최진태 의원, 김경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현숙 의원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정서와 함께한 옥수동 당산목의 열악한 관리 상황과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울러 옥수농악 동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옥수동산 3번지에 위치한 당산목은 해방전인 1945년 전부터 소신으로 모시고 당지를 지냈습니다. 2016년부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3호 옥수농악 주관으로 한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당지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2020년 8월 27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천재지변이나 도시화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홍과 을을 간직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박물관에 진열된 문화재와 달리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력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후원이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옥수동 당산목은 수령이 150년이나 된 노고수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생육 기반이 되는 지표와 생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산목은 창고 사진 일과 같이 보호장치도 제대로 없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었으며 너무나 위태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당산목 주변은 창고 사진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은신처와 쓰레기로 방치되어 당산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수성구 공원 녹지가에서도 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호수는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자연적으로 고사하기도 하고 병해충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소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이전부터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보호소로 지정된 우수동 당상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호수 생육에 적합한 초지를 조성하여 폭우에 의한 지표 유실을 막고 한파나 이상 기후로 인한 수세가 약화되는 피해가 없도록 최적의 환경 조성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인 침입을 차단하고 강풍으로 꺾인 고목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당사목 주변의 안전펜스와 석축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미관을 고려한 입간판의 재배치와 진입로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동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당사목을 구심점으로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절의 행사를 주관해온 우수농화 동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가 개성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사진 3은 지난 2월 1일 우수농화 주관으로 진행된 동제 모습입니다. 제를 모시는 환경이 몹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재단이 설치된다면 좀 더 품격 있게 공동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제를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사목은 마을나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재래가 행해지는 노고수의 경우 마을 내에서 보호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당사목이 지역의 명소이자 산림문화자산으로 오랫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성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대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김미섭 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현재 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교자 성당인 범어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의 형세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그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마치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양 같다 하여 동네 이름을 범어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 10월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범어동의 요지에 있는 범어내거리의 영명을 범어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만촌역, 예로부터 이것은 달성하시, 달성서시 가문 등이 문호를 차려놓고 강하게 힘쓰며 학문을 숭상한 곳이었는데 나머지 생업은 다소 등한시하여 농사철이 되어도 이웃 마을보다 농사일이 늦어져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농사일에 좀 늦는 곳이라는 뜻에서 늦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산의 형세가 늦어졌으므로 늦임이 또는 늦임, 늦으로 불렀다는 설이 있는데 한자어 늦을만을 사용한 만촌동에 있는 만촌역, 이처럼 대구의 다른 지하철 역명과 마찬가지로 담티역, 연호역 등 수성구 지역을 통과하는 역명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유래나 변천 과정 그리고 상징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역들은 이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철 역명은 지역의 상징물이나 기업들의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지하철 전체 역 중 50개의 역명 옆 갈로 안에 부역을 변기하는 역명 변기 판매 사업을 통해 기업들도 역명 옆에 이름을 변기하고 승하차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역에서 500m 이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도 3년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3만 명인 종각역의 영명을 구매한 모 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영명 변기를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브랜드 인지도가 3%가량 올랐으며 이는 TV 광고 등과 비교해도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영명을 변경하면서 단순한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경우 원래 영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로 공단역이었으나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영명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구로구는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여러 지자체들과 이웃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보다 발전이 늦었으나 영명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형 영화관이 생기는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수성구 삼덕동 일대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역 부근의 대구대공원, 공원 일몰제와 달성 토성 보건사업, 달성공원 이전 등과 복잡하게 맞물리며 대공원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대공원역은 17년째 대공원 없는 대공원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명칭보다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수성구는 대공원역 인근 삼덕동 일대에 약 30만 평의 수성 알파시티를 조성하여 의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ICT 등 첨단 산업을 집적시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3,000명의 젊은이들이 매일 출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하철역은 대구 대공원 예정부지보다 알파시티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시티와 가까운 대공원역의 지하철 역명 개정은 수성구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하철 역명의 변경은 수성구 첨단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수성구의 가치와 비전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역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까지는 대구광역시 공공용물 재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가 이후 법률이 정비되면서 시군구 지명위원회, 대구시 지명위원회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 이렇게 세 번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도시철도 역명을 개정하는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도시철도 역명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금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내용을 대구광역시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역명 변경은 지자체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법정, 행정구역 등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성구 집행부에서 역명 변경에 대해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의회도 함께 적극적으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 2~3동 지역구 출신 최진태입니다. 오늘 본회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정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2만 국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대권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퇴직한 5060 남성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50, 60세에 퇴직하게 된 남성들의 우울, 불안 장애 환자가 19만 명에 달하고 이혼, 사별로 115만 명의 남성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독사 7,500명 중 2,500명인 33%가 50대이며 알코올 중독자와 실직자, 스트레스 질 환자를 합치면 부지기수라고 모 일간지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한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53세의 중년 남성 이보 씨는 지난 2020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소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는데 11개월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생애 가장 큰 좌절이었다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를 도운 것은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에어컨 수리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기술이나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갔던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 수강생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괴로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에어컨 수리 조합을 만들어 새 출발 채비도 하는 중이랍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퇴직한 50, 60대 중장년 남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수성구 거주 45세, 70세 중장년층을 위한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자리와는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가 생활 지원이 아니라 퇴직한 5060 남성들의 길을 살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50, 60대 남성은 2017년 전국적으로 16만 6,578명에서 2021년 19만 2,636명으로 16%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별,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도 2017년 85만 5,290명에서 2021년 115만 8,164명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들의 고립, 고독, 우울증이 가정 안팎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나 극단 선택, 도박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5060 퇴직 남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수성구 일자리 경제과에서 5070 유챌린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챌린저 일자리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선발 인원은 24명밖에 되지 않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남성들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아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전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교육으로 마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소양 교육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 역량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퇴직한 5060 남성들을 위해 유관부서의 빠른 협조와 수성구청의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 1가, 2, 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사업이 진척이 없는 알파시티 내 롯데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성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롯데자산개발은 대형 쇼핑몰 조성을 위해 알파시티 내 약 7만 7천 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년 뒤 롯데자산개발은 대구시와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후 2020년 건축 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첫 사업을 뜨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롯데물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물 사업은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러 요인을 빌미로 터파기 공사만 몇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탓에 수성구 관문인 수성구 IC 옆에 자리한 롯데물 부지는 흉측한 공사장의 형태로 오랜 시간 우리 수성구에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롯데물과 같은 롯데그룹의 사례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남기며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홍준표 시장님의 롯데물 상황에 대한 강경 조치를 거듭 공언했고 지난 10일 대구시와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은 2026년 9월을 개관 목표로 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시 대구시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롯데물 조성 사업은 약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사업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 속에 기초지자체인 우리 수성구청은 부지의 성격에 따른 세금 부과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장기간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의 범위나 역할 등 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알파시티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과 대구시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수성구청 역시 사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직접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물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수성구청이 행정적으로 권한이 없거나 영향이 미비할 수 있으나 관내에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담반 설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가칭 롯데물 건설 통합 전담반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롯데물이 우리 수성구에 방치되어 오는 동안 관련 계약 자료 및 여러 사업들에 대한 자료 등 어떠한 행정 서류도 우리 수성구청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여러 부서로 성격이 따라 흩어져 있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한 사업을 감독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들 역시
사업에 대한 추진과 상황에 대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위 기관의 업무이지만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원본 자료 및 사본, 추진과 진행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에 대비하여 상위 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이유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상위 기관의 업무라는 원론적인 행정이 아니라 관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의 영향력이 큰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성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사업의 주체가 오랜 시간 부지를 방치하며 공사장은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았고 알파시티를 입주를 원하는 여러 기업의 기회도 뺏어갔습니다. 그동안 알파시티는 무수히 많은 기업의 입주와 주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토지 가격이 초기 입주 당시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 결국 초기에 부지를 매입한 롯데는 이득만 봤을 뿐 우리 지역은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우리는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장기간 풀지 못했던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이번 사례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도 업무의 권한과 역할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큰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굵직한 사업에 주목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며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은 빈틈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우리 수성구청의 행정력과 노력이 받쳐진다면 대구시 경자청과 유기적인 팀워크와 함께 사업의 가속도는 더욱더 붙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역에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롯데물이 들어서기를 바라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는 수성구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5분 저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반응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임시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초과 및 삭제를 위해 배배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배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구정 질문을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 불모지와 다름없는 수성구 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은 체육 활동은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감소, 개인적으로는 신체 재활 및 사회적 교류 증가와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의 장애인 체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성구 장애인 체육 사업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스포츠 광자 이용 지원권 단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시지의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명 남짓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 체육동호회 현황을 보면 39개 종목 624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동호회는 단 하나도 없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8,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영되는 체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와 접근성 및 실태 조사를 통해 각 권역별 프로그램을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에 총 사업비 2,560만 원, 22년에는 3,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은 21년 42%, 22년 74%로 남은 잔액이 전액 반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는 국고 보조금을 반영하여 21년 예산의 4배, 22년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체육 인프라로 이 예산을 온전하게 다 집행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전문 지도자의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또 이 사업의 홍보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우리 구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인식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수용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5월 목표로 장애인 수용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구시에 처음 만들어지는 장애인 수용 실업팀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수용은 1981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패럴림픽에서도 다양한 메달을 확보할 수 있고 종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재활 및 체력 향상, 건강 정진 등의 효과로 널리 추천되는 종목이며 수요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공공수영장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에 8개, 달성군 4개, 서구에 각 1개이며 남구는 현재 2곳을 공공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 합니다. 공공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우리 수성구도 현재 수성행복드림센터, 수성멀티스포츠센터에 공공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멀티스포츠센터는 토지 소유주 다수의 반대로 법물 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두 스포츠 센터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수영장이 없는 우리 구의 상황에서 수성 행복 드립센터만으로 40 미만 수성 구민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수성 멀티 스포츠 센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시설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수성 건설을 위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배강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호 의원님께서 우리 수성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8,000여 명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 정책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시적절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 필요한 인프라 부분에 있고, 또 그 인프라와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과 프로그램 사이에 이를 중재하고 특히 장애인들을 체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없게 지도하는 지도자 부분, 이렇게 세 분야가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부분입니다. 이 과거에는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영장 공공기관이 만든 수영장은 대부분이 달서구에 있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영장은 달서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드림센터와 또 멀티 스포츠 센터를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센터는 2024년 12월 말이 준공 예정에 있고 지금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 스포츠 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수성소방서 옆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열람을 시키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법물 근린공원 내에 약 3,000여 평의 부지에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도시계획 중복계획 시설 지정을 우리가 지금 준중에 있고, 또 재영향평가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멀티 스포츠 센터는 2026년 한 6월 정도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프라 부분도
지금 두산 레포처 센터 풋살장 2개, 그다음에 농구장, 그다음에 또 진박골에 있는 배드민턴 테니스장, 또 제2구민운동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내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구가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이 민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게 특징인데 총 16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성구에. 그 13개는 일반 민간이, 3개는 교육청에 의한 학교가 수영장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시설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관련해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바우처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집행이 작년도에 한 74%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도 1억을 넘기고 집행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저작년에는 이 신청을 끊어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제재가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사용 안 하면은 돈은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에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끊깁니다. 끊겨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새로 집행하게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이제 장애인들의 그러한 체육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라기보다는 시의 장애인 체육 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원 규모를 보면은 우리 시에 약 한 8천만 원 이상 되는 6% 정도를 우리 구에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구군 간에 우리가 좀 많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들의 그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것부터 좀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우수 선수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발굴이 되면은 저희들도 실업팀도 육성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는 시장애인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지도자에 대한 육성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민간, 또 우리 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용자 바우처에 대한 보다 더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힘을 좀 모아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 시설이 좀 더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강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하세요. 청장님, 본 의원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한 2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답변은 필요 없이 생략해 주십시오. 먼저 청장님 그 생활체육활동의 그 인프라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인프라 부분을 하려 그러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때 과연 어떻게 그 인프라 부분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하기 전에 이번 254회 때 제가 수성구 장애인 수영 실업팀 창단을 구정 질문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에서 안타깝게도 2월 7일 날 먼저 언론 보도를 하고 5월 달에 창단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아마 구정 질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도 수성구에서도 그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와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수성구에도 청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건축을 하려 그러면 이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되면 아마 수성구에 큰 인프라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염두하셔가지고 꼭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배강호 의원, 구청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배강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 1사동 황금 1, 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수성구의 구정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자 우리 구는 모든 행정 역량을 방역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을 하였고 2021년 3월에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문적인 기초 역학조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인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 시대의 상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시 8개 군 보건소 모두 코로나19 중단했던 내과와 치과 그리고 일반 진료 업무와 재증명 발급, 물리치료 등 대민 업무를 3월 2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리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소 대민 업무 전면 재개에 따른 인력 운용, 선별 진료소 운영, 그리고 의료기관 대응 체계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환자가 수가 많이 줄었으나 3월 첫째 주 전국의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9,363명이며 우리 수성구 또한 일평균 70여 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첫째 주 전국의 주간 일평균 병원에 입원 중인 의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1명의 수치를 보여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 및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경고되는 경우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염 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와 방역 모니터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전국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11.8%, 수성구는 10.87%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은 30대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의 3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전국 독감 예방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66%, 65세 이상은 80%를 넘나드는 보고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조해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통증이나 부작용의 우려로 국민들의 회피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접종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독감과 같이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또 일반인은 1년에 1번 기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 20,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리 구의 백신 예방접종 교육과 적극적인 의료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전국의 경제교통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올 1월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소비자 물가 5.2, 실업률 3.6으로 전국 평균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납니다. 또 전국 시도별 경제고통지수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9.6으로 17개 시도 중 5번째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이래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7.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하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천 명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는 약 10,000명이 감소되었고
총 경제 활동 인구는 전면 동월 대비해서 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하니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수성구의 그 2023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5070 일자리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교급 및 줄어든 탓에 우리 지역구의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수성구의 구청 행복 더하기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발급하여 구직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수성구청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우리 지역 경제적 취약 계층과 실업 문제에 관련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계획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코로나의 지속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주 시기적절하게 질문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한 70명 정도 확진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일부터 저희들은 보건소 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는 역학조사팀, 콜센터, 선별진료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감염 취약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떤 그 위험성을 줄이고 또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유를 높여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 준비 사항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재택콜, 예방접종까지 전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관내 138개소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수성구 지역 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염 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와 방역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 취약시설이 주로 이제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인데 관내 한 82개소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자 및 종사자 관리, 환경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등 현장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의 우리 구 전체 접종률은 10.87%입니다. 시 접종률은 10.9%로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31.9%이고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60.4%로 8개 구군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4월 8일자로 동절기 추가 접종이 종료되고 하반기 절기 접종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주민들께서 이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안정성에 대한 또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것을 금방 짧은 기간에 불식시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코로나19가 우리 독감과 같은 그런 형태로 전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득이 상당히 앞으로 주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실업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구가 최고 먼저 두 가지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대출 자금 마련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사용을 코로나 기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상당히 유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출 자금이 전부 소진이 되었고 이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한도가 5천만 원이었고 이게 지금 그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이자 비율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이 아직도 이자 부담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상 사용 문제는 특히 식당을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서 이 타격받은 그 상황과 플러스해서 지금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또 해외 공급망까지 차질화를 빚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 또 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들이 특히 국비가 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비례해서 상당히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공형 일자리 이런 부분이 좀 예산 규모와 또 혜택 대상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일자리를 우리가 확충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쭉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코로나 시기에 방역 관련 일자리가 현재는 많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 그리고 공공근로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76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은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수성 행복 더하기 일자리 사업, 이거는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직접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공공기관의 사업이 줄다 보니까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한 20억 규모가 되는데, 아까 최진태 의원님도 질문하셨듯이 그런 중장년층이 어떻게 하면은 특화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현해 나갈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수성대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서 이것도 우리가 2021년부터 6개 지역을 지금 지원해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범어 식주 가무 명인 골목 조성 사업도 이게 국비 사업 12억, 구비 2억 해서 8억 원의 사업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성 알파시티 핵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총 8개의 사업인데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고용해서 써보고 그 인재가 회사에 맞다고 하면 계속해서 쓰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청년 한 82명 정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와 함께 청년 스타트 사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나중에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직접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과 결부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 시스템을 가지고 고용 정책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인데, 우선 수성 일자리 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매번 한 450명 정도를 일자리 찾아서 지원해주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과 보육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수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이런 거 외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경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롯데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약 기존 예정된 대로 한다면 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리포트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안들을 롯데에서 2026년까지 2026월까지 준공해서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조영 원내대표님도 이게 회장님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뵙고 또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점철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은 앞으로 우리 롯데 쇼핑몰이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준공이 다 덜 되기 이전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지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 롯데와 작동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취업되는 그 퍼센터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소 좀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돼서 분절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혹시 그 구청장 답변이 좀 미흡했으면 박영수 의원은 그 보충 자료를 과장님한테 그 보충 자료 받으셔갖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 2동, 만촌 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김중근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 수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이기도 한 만촌 2동, 3동과 인근 만촌 1동, 범어 2동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만촌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가정,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지산, 범물, 황금, 고산, 범어 1동에 총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 주민이 이용할 함장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산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수성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조성, 청소년 진로 캠프, 치매 없는 마을 만들기, 맞춤 돌봄 사업 등 수성구의 가족 및 청소년 등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촌 1동, 2동, 3동, 범어 2동은 약 2만 7천여 세대 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장애인,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 인구 비율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3.8%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촌 범어 수성권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범어 1동의 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유일합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면 홀터 사회복지관의 관할 범위는 만촌권, 범어권, 수성권의
해당하는 폭넓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촌권 5만 2천여 명, 범어권 6만 8천여 명, 수성권 1만 3천여 명의 수성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의 주민은 모두 13만 3천여 명으로 수성구 주민의 31.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민을 감당해야 하는 홀트 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에 개관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387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운영되는 복지관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규모 또한 가장 작습니다. 이에 만촌 범어 일대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만촌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차별과 이로 인한 상실감과 박탈감은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만촌 1동, 2동, 3동, 범어 2동 주민을 위한 만촌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확보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만촌 권역 주민의 욕구와 접근성, 필요한 복지 및 지원 체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과 교육,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선진 복지 문화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만촌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정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 의원 그 종합복지관 만들어 달라고 이 주민들이 하시는 걸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 이 입지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늘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의 땅을 저희들이 강제로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이미 도시가 개발된 상태에서 새로 뭔가 구역을 바꾸고 입지를 시키기가 정말 곤란한 장면이 많다는 말씀 일단 좀 드리고요. 함장복지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총 구에는 종합복지관이 6개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면에서는 시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쏠림 현상 때문에 그 형평성에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성동에 대해서는 인재요양원 부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고 또 인재요양원과 같이 국비 사업을 좀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좀 제외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하면은 결국 그것이 복지관이 되든 커뮤니티 센터가 되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만촌동이 문제인데 일단 홀트 종합복지관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홀트 종합복지관이 이번에 함장복지관이 생기면서 좀 덜 커버해야 될 영역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범무동 만촌동에 계시는 분들이 홀트 종합복지관을 활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좀 복잡도는 덜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 2억을 들여서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촌동은 현재 만촌 2동이 설계가 다 완료되고 지금 곧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후적지가 나오는데 그 후적지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냥 그것으로 쓰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주변을 그린벨트를 좀 더 풀어내고 하면은 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성대 앞에 드림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체육, 그 다음에 도서관 기능, 그 다음에 어린이 여러 가지 창의 활동 기능 이런 것들이 2024년까지 보완됨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시기적인 우리가 한계는 좀 벗어날 수 않겠나. 왜냐하면 없던 시설이 커뮤니티 센터와 드림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좀 다른 부지 확보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해줄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촌 3동도 현재 그 공원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이제 짓게 되면은 기존의 동사무소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어린이와 또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군 사령부가 옮기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간적 입지가 확보되고 또 거기에는 지금 대구시가 검토하는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그런 복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커버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좀 급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동대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 부근에 저희들이 동대사에서 현재 한 2,000여 평을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시와 구가 노유자 시설을 건설하면은 그 위탁 운영을 동대사에서 맡고 이런 3자 구조적인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서 보충해 나가고 또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김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정 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정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기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약 2.7% 증가한 8,359억 9천만 원으로 국12 보조금 변경 내시와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현안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 등 각종 주민 편익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의 수성구 홍보부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속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사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 시작을 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적위원 20명 중 찬성이 1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4명권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배배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남정호 위원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 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대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